세상의 모든 지식 언더스탠딩. 네, 자 언더스탠딩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네. 백종훈 기자님하고 네. 하십니다. 여기 앉으시니까 뭐 좀 좋으시죠? 네, 뭐 퇴근길이고 좋네요. 2%를 몰아내고. 아니 퇴근을 하셔야지 퇴근길에 여기 소문이가 보면. 네. 자 오늘은 뭐 소개할 게 너무 짧아요. 그냥 가끔 이렇게 언더스탠딩 시작할 때 무슨 말로 시작할까 가끔 고민할 때가 있는데 네. 오늘은 뭐 법무법인 율촌의 최준영 전문위원이 나오십니다. 네. 끝? 뭐 소개할 게 또 뭐 있어? 예, 오늘 최준영 전문위원님 모시고 이란과 이스라엘이 휴전 합의를 했다니까 이런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최준영입니다. 네, 어서 오세요. 아우, 너무 든든하다 진짜. 이거 궁금한 것도 정말 많은데. 글쎄요, 뭐 근데 이제 한치 앞을 알 수 없는 상황이니까. 그렇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사실 뭐 휴전이 됐는지 정말 평화가 찾아오는지 그거는 뭐 잘 아시잖아요. 이제 이쪽 영역은 이제 예측의 영역이 아니에요. 이렇게 아무도 이렇게 될 줄 몰랐다고 막 그러는 그러니까요. 거니까. 그래서 근데 지금 합의는 하긴 했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일로 와 해가지고 약간 그런 느낌이라 이런 휴전 보셨어요? 이게 휴전이라고 볼 수 있는지 원래 없는지도 휴전이라는 거는 이제 당사자들끼리 모여 앉아서 아니면 그렇습니다. 제3자가 이제 사이에 껴서 이제 뒤에서 이리저리 좀 중재도 하고 네. 그러면서 이제 가는 건데 이번 휴전은 그냥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끝. 이란 너희부터 쏘지 말고 이란이 6시간 동안 안 쏘면 이스라엘도 너 12시간 쏘지 말고 그러고 나면 이제 된 거야. 예. 그러다가 이제 뭐 미사일이 날라왔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뭐 한다 그랬더니 니 이제 죽을래? 막 F 사운드가 이제 난무하는 뭐 예. 이런 것을 울리면서 참 어떻든 뭐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 봤을 때는 내가 평화를 갖고 왔어라고 이제 말할 수 있는 상황은 됐는데 사실 이게 이제 끝일까? 아 그렇죠. 예. 그런 고민은 남아요. 예.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보면은 이제 많은 분들이 이제 뭐 저는 오늘 이제 이 자리에 나올 때 무슨 이야기를 해야 되나 생각을 좀 하다가 이게 사실 이제 이렇게 복잡해지는 일을 한번 우리가 생각을 해보려고 그러면 다음에는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지지 예상하는 거는 항상 틀리더라고요. 예. 네. 예. 그래가지고 어디서부터 시작됐지? 이 문제가 예. 좀 한번 되짚어보자. 되짚어보면서 아하.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한번 이제 이게 어디서부터 시작됐고 그간에 이제 이런 과정을 거쳐서 왔구나 한번 복습 예. 해보면서 이제 서로 한번 앞으로 어떻게 될지 이야기를 하는 게 좋지 않을까. 바둑으로 치면 복기네요, 복기. 원래 이제 일을 하다 보면 저도 그런 경우 많아요. 막 급하게 돌아가는 일들을 막 챙깁니다. 그러다가 예. 이제 그 일이 한 2주, 3주쯤 돼요. 음. 그러면 갑자기 누가 물어보는 거예요. 야, 이거 일이 어디서부터 어떻게 된 거야? 그렇지. 물어보면은 갑자기 아득해집니다. 이게 어디서부터 나도 잘 기억도 안 나고. 그거 어디서부터 설명해야 되지? 어. 막 이제 이런 상황이 이제 종종 생기더라고요. 그러다 예. 보니까 중간 중간에 한 번쯤 되짚어 보면서 확인을 해보면 우리가 어디쯤 와 있는지 이런 걸로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오늘은 약간 복습 느낌으로 좋습니다. 한번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예. 뭐 잘 아시는 것처럼 이제 뭐 그동안에 이제 이스라엘을 포위하려고 하는 이란이 이제 포위망을 구축했다. 뭐 시아의 뭐 이제 초승달 네. 뭐 이런 이야기들은 잘 아실 겁니다. 그래서 뭐 그렇죠. 2000년대 그리고 이제 이라크가 이제 붕괴한 이후부터 이란이 본격적으로 이제 이라크, 시리아, 뭐 레바논 그리고 저 밑에 예멘까지 이어지는 뭐 네. 시아의 어떤 그런 포위망을 구축을 해놨고 예. 결정적인 순간이 오면은 확 잡아당겨서 이스라엘을 이제 질식시키겠다. 뭐 이런 식의 이제 발언들을 많이 했었죠. 예. 네. 그래서 이게 상당히 이제 강하고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 입장에서 봤을 때도 참 난감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이게 이제 언제부터 갑자기 부서지기 시작을 했나라는 이제 이야기를 생각해 보면 결국 시작은 이제 2023년 10월 기억나십니까? 2023년 10월. 예, 하마스가 이제 기습적으로 이스라엘을 에서 공격을 인질 했었죠. 잡아간. 그렇죠. 아. 한 1000여 명 정도의 이제 이스라엘 민간인들을 죽이고 예. 그다음에 인질을 납치해서 지금까지도 이제 데리고 있는 그게 2023년이나 됐어요. 네, 벌써? 2023년이에요. 벌써 와. 그러니까 1년 하고도 이제 벌써 한 8개월 지난 예.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한 20년 넘게 중동은 대충 이렇게 흘러왔어라고 생각했는데 그 예. 모든 게 바뀐 게 1년 8개월 전에 하마스의 어떤 기습적인 이스라엘 공격으로부터 이제 모든 것이 뒤바뀌기 시작했다라고 예. 보면 참 역사라는 게 결정적인 변곡점들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왜요? 그게 그걸로부터 시작해서 이스라엘이 본격적으로 공세적으로 나오기 시작한. 그렇죠. 근데 이제 이스라엘이 본격적으로 공세를 나왔나라고 생각해 보면 또 거기까지도 시간이 좀 걸리고 여러 스토리들이 있죠. 한번 되짚어 보면
처음에 이제 뭐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이제 그 기습적으로 하마스가 이제 공격을 해가지고 이런 예. 식으로 이제 뭐 할 때만 해도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일회성 이벤트라고 이제 생각들을 이제 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뭐 가자지구 어떻게 보면 거대한 감옥이기도 하고 여기에 대해서 이제 이스라엘이 너무 뭐 타이트하게 그동안에 이제 압박했던 거 아니냐라는 이야기. 그다음에 이제 뭐 민간에서 줬던 여러 가지 원조 물자들 가지고 다 이제 가자지구에 있는 시민들한테 쓴 게 아니고 다 저런 지하 갱도파고 네. 무기 만들고 했던 데 쓰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이야기들이 이제 나왔습니다. 그래서 네. 어떻게 보면 이제 10월 달이니까 이제 국제 사회에서도 봤을 때 당시 한 2달 정도면 이스라엘이 적절히 보복하고 네. 이제 돌아가겠지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연말쯤 되면 이제 정리가 될 것이다. 2024년이면 되겠다 싶었는데 2024년을 전후한 시기부터 이제 후티라는 예멘의 반군들이 이제 등장을 해서 이제 예. 문제를 더 복잡하게 만들기 시작을 했죠. 그러니까 잘 아시는 것처럼 예멘은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이제 수에즈 운하로 들어가는 이 홍해의 이제 입구를 장악하고 있는 그 나라인데 지금 이제 뭐 정부가 없죠. 사실은 이제 반군 예. 뭐 복잡하게 얽힌 스토리가 있는데 어쨌든 여기에 있는 후티 반군들이 이제 뭔가 가자지구 하마스 뭐 자관 팔레스타인 뭐 돕겠다라고 하면서 이란의 지원을 받아가지고 이제 미사일을 날리기 시작을 했죠. 예. 그러니까 이제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 주요한 이제 해운 통로였던 수에즈 운하가 이제 상당히 타격을 그랬죠. 입고 그랬죠. 어떻게 보면은 야 이게 이야기가 점점 복잡해지네라는 느낌이 좀 들기 시작을 합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여러 척의 유조선들이라든지 뭐 컨테이너선들이 이제 미사일을 맞아가지고 피격되거나 뭐 이런 일들이 이제 벌어지기 시작을 했고요. 그러다 예. 보니까 2023년까지는 이제 다 이렇게 홍해를 거쳐가지고 수에즈 운하로 가던 수에즈 운하로 가던 가던, 배들이 예. 일부 이제 우회해서 이제 희망봉 희망봉으로 쪽으로. 돌아가는 노선들이 이제 많이 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이제 기억하시는 분도 계시겠습니다만 뭐 해운업들 이제 해운 맞아요. 보험료가 치솟으니까 그러면 이제 해운사 이익이 많이 남느냐 안 남느냐 뭐 등등 이런 이야기도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네. 어떻게 보면은 하마스와 이스라엘 두 나라의 게임이었던 것이 이제 후티가 개입을 하면서 이제 점점 이제 3자, 뭐 4자 이런 구도로 이제 복잡해지기 시작을 한 거죠. 예. 그러니까 이 시기를 전후하면서부터 이제 이스라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 적을 하나씩 때려잡아 가지고는 게임이 끝이 안 나겠다.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그렇죠. 그러니까 하마스 때려잡고 나면 또 위에 헤즈볼라 있고 헤즈볼라 때려잡으려고 그러면 또 그 뒤에 시리아 있고 예. 예. 또 예멘에 있는 뭐 이 후티 이 친구들 때려잡고 나면은 또 누가 나오고 결국 이 뒤에 누가 있어? 라고 생각해 보면 결국은 이란이 있다. 네. 라고 이제 생각을 하게 됐던 거죠. 그래서 이제 2024년 4월 1일 날 기억하시는 분도 거의 안 계시겠습니다만 네. 이스라엘 공군기들이 시리아의 다마스쿠스 수도인 다마스쿠스에 있는 이란 영사관을 정밀 폭격하는 일이 벌어집니다. 그랬던 것 같네요. 예. 그래서 지금 이제 그 어떻게 보면은 그 당시에 이런 그 영사관을 정확하게 날려가지고 이 지역에 이 영사관에 방문하고 있던 이제 이란군 고위 관계자, 혁명수비대 맞아요. 고위 예. 관계자들을 이제 몰살시키는 이제 그러한 일이 이제 벌어졌죠. 사실 이때 이제 되게 뜬금없다라는 이제 이야기들이 나왔는데 사실 정리해 보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가자지구가 이제 10월 달부터 두들겨 패기 시작을 했는데 그러면 이제 한 2달, 석 달 정도면은 정리를 해야 되는데 네. 이 네타냐후 총리 입장에서 봤을 때는 적당히 두들겨 패고 옛날식으로 이제 나올 수가 없는 이제 그런 상황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본인이 원래 걸려 있던 일들이 많아요. 뭐 독직, 그 다음에 뭐 정치 자금, 네. 뭐 이리저리 돈 예, 받았다는 이래저래 거. 이제 많았던 거죠. 그런데 거기다가 이제 하마스 기습까지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 정치인으로서 당연히 책임을 져야 돼요. 예. 왜냐하면 기습을 당했잖아요. 네. 그렇다면서요. 예. 그러면 당연히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일단은 상대편을 전쟁이 기습적으로 당하면 상대편을 다 두들겨 패서 어떻든 보복은 합니다만 그 일이 끝나고 나면 모두 다 옷을 벗는 게 관례였어요. 너 왜 그때 못 막았어? 그렇죠. 책임은 묻는다. 우리 입장에서 봤을 때는 뭐 그럴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너무나 훌륭하게 잘 싸운 뭐 정말 위기 상황을 극복한 장군들 뭐 장성들 다 옷을 벗습니다. 왜? 일단 책임은 져야 된다. 일단 두드려 맞은 건 사실이지. 예, 그건 사실이니까. 네. 그게 이제 관례인데 네타냐후 총리는 이제 그거를 이제 거부를 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당시에 이스라엘에서 대규모 시위가 이제 벌어지기 시작을 합니다. 맞아요. 예, 그러니까 책임도 지지 않고 그렇다고 가자지구 문제를 깨끗하게 해결도 못하고 언제까지 이럴 거냐라고 그러면서 대규모 시위가 벌어지고 그 당시에 이제 그 공군 예비역 파일럿들까지 이제 동참하는 이제 이런 일들이 이제 벌어지기 시작을 했던 거죠. 예.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네타냐후 총리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제 차라리 때려서 전선을 더 넓혀서 어떻게 보면은 내가 살아날 길을 찾아보겠다. 이란을 그렇죠. 건드려서. 이란이라는 어떻게 보면 저 뒤에 있는 끝판왕 빌런을 내가
링 위로 끌어들이겠다라는 전략을 이때부터 이제 시켰던 거죠. 저 영사관 때렸을 때부터 이미 이란을 자꾸 나오라는 그렇죠. 신호였네요. 예, 그러니까 이란 입장에서 봤을 때는 자국 영토잖아요. 예. 외교 공간은. 그러니까 막고 있을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이란은 탄도미사일을 동원해가지고 이때 공격을 시작을 합니다. 예. 그래서 다종다양한 탄도미사일, 그다음에 드론 뭐 이런 것까지 동원을 해가지고 이제 이스라엘을 공격을 했던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전문가들이 상상 속에서만 그림 속에서만 그려보던 시나리오가 이제 현실화되기 시작을 합니다. 이란하고 이스라엘을 그렇죠. 서로 국경을 맞대지 때리는. 않은 1,000몇백 킬로 떨어진 나라에서 예, 이제 탄도미사일이 왔다 갔다 하는 이제 이런 일들이 이제 벌어지기 시작을 한 거죠. 그런데 이제 당시에 이제 이 사태에서는 첫 번째 이스라엘을 공격한 이제 그 이란 입장에서 봤을 때 보면 어쨌든 상당히 제한된 범위 내에서 공격을 하겠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 저도 같습니다. 기억나요. 그때 약속 대련 아니냐 이 정도면 그렇죠. 미사일을 많이 쏘긴 했는데 네, 이스라엘이 뭐 별 피해도 없고 네, 그래서 여기는 많이 쐈는데 맞았다는 사람은 없는 네. 뭔가 그러니까 이제 원래 이런 공격을 할 때는 방어 측의 수용 능력, 방어 측이 방어할 수 있는 능력을 이제 포화시키는 세츄레이션 하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옛날 예. 가미가제 때부터 그랬어요. 가미가제 우리 2차 세계대전 때 태평양 전쟁 때 보면 그냥 아무 생각 없이 하나씩 날라왔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절대 그렇지 않아요. 되게 주도 면밀하게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미군이 방어할 수 있는 용량을 초과시켜서 혼란시켜서 그래서 최대한 한 곳에 많이 밀어넣어서 예, 피해를 주는 전략을 세웠어요. 예. 이게 포화 공격이라고 그러는데 어쨌든 포화 공격을 하려면 상대방의 타겟에 한꺼번에 도착을 하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같은 시간 내. 그러면 속도가 느린 드론, 그다음에 그거보다 속도가 좀 빠른 이제 뭐 적어도 예. 미사일, 그다음에 속도가 제일 빠른 탄도 미사일이 시간 다 계산해 보면 나오잖아요. 언제쯤 도착하겠다. 예, 예. 그럼 한꺼번에 도착하도록 해야 되는데 이 당시에 이란은 순차적으로 보냅니다. 하나씩 보냅니다. 그러니까 하나씩 날라오면 하나씩 치는 거네요. 하나씩 치면 되는 거니까 네. 사실은 이제 상당히 쉬웠죠. 그러니까 그 사이에 있는 요르단도 좀 도와주고 영국도 도와주고 미국도 도와주고 프랑스도 도와주고 이러다 보니까 실제로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이스라엘이 구축해놓은 다층 방어망, 뭐 아이언돔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여러 이제 이런 것들이 본격적인 활동을 하면서 상당 부분을 막아냈던 거죠. 사실은 이제 아이언돔이 딱 활동하기 좋은 타겟만 보냈어요. 속도가 좀 느리고 고도가 좀 낮은.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제 정말 약속 대령 같은 이제 그러한 상황으로 우리가 이스라엘을 때렸어라고. 그러니까 이란 입장에선 당시에는 크게 그렇죠. 번지고 싶지 않은. 그렇습니다. 뭔가 이렇게 보복은 해야 되겠는데 이 전쟁이 커지지 않는 걸 원하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당시 이스라엘 같은 경우는 그래도 탄도미사일이 날라오니까 자기들이 개발해놓고 이제 별로 쓸 일이 없었던 이제 고고도 요격 미사일은 지금 화면에 나오는 이제 에로우 3 같은 이제 이런 미사일들을 이제 실전에 투입을 해서 성과를 거두죠. 사실 예. 이제 우리가 지금 최근에 테라비브 상공에서 막 복잡하게 교차하는 많은 방공전을 봤는데 실제로 거기에서 나오는 미사일들은 이제 크게 위협적이지 않았던 거죠. 제일 중요한 방공전은 저 우리 보이지 않는 대기권 밖에서 벌어졌습니다. 에로우 3 미사일을 동원해서. 근데 이때 처음 등장을 했던 거죠. 어쨌든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방어에는 이제 성공을 했습니다만 이제 화면에서 나오는 것처럼 이스라엘 입장에서 봤을 때 제3자 입장에서 봤을 때는 작년 4월 달은 이스라엘이 이제 좀 여러 가지로 쉽지 않은 상황에 몰린다라는 느낌이 좀 들었어요. 왜? 일단은 한 번은 미국이나 유럽 국가들이 도와줬어요. 근데 이런 일을 반복하면 계속 이스라엘을 도와줄까? 어떻든 빨리 마무리해라라는 국제적인 사회가 압력이 커졌고 예. 그 다음에 이제 전쟁을 가자지구부터 해가지고 근 한 6개월 정도를 끌다 보니까 이제 이스라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여러 가지 경제적 부담이 이제 커질 수밖에 없는 거죠. 예. 그러니까 이런 탄도미사일 공격 계속 날라오면 막을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이제 들기 시작을 이제 합니다. 이러는 상황에서 이제 이란은 이제 핵 개발을 이제 더욱더 이제 가속화시키는 여러 조치들을 이제 취하기 시작을 한 거죠. 예. 그래서 2024년에서 이제 중반쯤 되니까 여러 보고서들이 나오기 시작을 해요. 뭐 미국이라든지 여러 곳에서 지금 이란이 이제 문턱을 막 넘으려고 하고 있다. 네. 그러니까 뭐 3주 있으면 목표만 하면 이제 정말 전력을 다하면 3주 이내에 5개의 핵폭탄 정도 만들어낼 수 있다라는 이야기들이 이제 본격적으로 등장을 하기 시작을 한 거죠. 그러면서 이제 어떻게 보면은 이제 자 이스라엘은 이스라엘이고 이란은 어떻게 보면은 더 핵 개발을 강화하게 되고 그러면 이제 중동 문제가 과연 어떻게 되는 거지?라는 의문이 막 제기되기 시작했던 시기가 이 시기입니다. 그래서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요번에 유명해진 포르도 지역도 이때부터 이제 이름이 날리기 시작을 했고 나탄즈, 이스파한 뭐 이런 이름들이 이제 많이 등장을 했던 시기인 거죠. 사실 이제 이란 핵 문제에서 가장 핵심은 지금 화면에 보이시는 이 원심 분리기입니다. IR6라고 부르는 이게 이제 그
우리가 농축 우라늄을 가지고 핵무기를 만든다라고 네. 이제 보통 아시죠. 그러면 이제 동위 원소 그러니까 중성자가 음. 하나 더 붙어가지고 조금 더 무거운 친구를 뽑아내야 되는 거죠. 그러려면은 할 수 있는 방법은 이거를 원심 분리기로 돌려가지고 아주 미세한 차이, 조금 더 가벼운 놈들을 찾아가지고 계속 농축을 시키는 이제 이런 예. 작업을 예. 거듭해야 되는데 그러려면 이제 초고속 이 원심 분리기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란이 처음 만들었던 것은 이제 IR-1이라고 보통 불러요. 근데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뚱뚱해집니다. 뚱뚱해져요? 예. 그러면 한 번에 처리할 수 있는 양이 많아지는 거죠. 아 그런 의미가 있어요. 네,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어.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제 이란 같은 경우는 과거 이제 핵 합의했다가 또 파기했다가 예. 뭐 여러 가지 있었습니다만 기본적으로 이제 NPT 체제 속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IAEA 국제 원자력 기구의 사찰을 어느 정도는 수용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란이 어떤 핵 능력을 가지고 있고 그것을 어떤 식으로 업그레이드를 하고 있는지는 뭐 제한적이나마 이제 계속 나왔던 거죠. 그러니까 뭐 60%까지 농축을 했고 어떤 지역에 보니까 87%까지 농축을 한 흔적도 있고 그러니까 이제 여기저기서 경보가 이제 울리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미국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스라엘도 그만두게 해야 되고 예. 미국도 저기 이란도 이제 그만두게 해야 되는데 예. 누구부터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는 이제 고민이 시작이 됐던 거죠. 그러면서 이제 지금 화면에 보이시는 이번에 이제 포르도 그 주변 지역에 있는 핵시설들을 과연 어떻게 때릴 것인가라는 네. 이야기도 이때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등장을 하기 근데 시작합니다. 이란 입장에 이란은 그 이스라엘이 처음에 그 영사관 공격했을 때는 물론 보복은 했습니다만 굉장히 잘 참은 느낌이었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어. 이제 링에 끌려가면 안 된다. 그런 생각. 이게 이란은 확실히 알고 있었어요. 이게 이스라엘의 전략이야. 네. 우리가 여기 섣불리 던져주면 그렇죠. 우리한테 불리해. 라는 그렇죠. 생각이 있었던 것 같은데 핵 개발은 왜 계속 굉장히 그 당시만 해도 훨씬 고도화된다는 얘기들이 많았는데 네. 그러니까 좀 이란이 잘 참고 뭔가 미국이랑 협상하려고 하는 듯한 느낌이었는데 그런데 핵은 계속 개발하니까 그거는 일종의 레버리지로 쓰려고 했던 거 아니었을까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란의 이제 핵 개발하고 북한의 핵 개발하고 가장 큰 차이점은 뭐냐면은 예. 이란은 그래도 선거로 투표를 통해서 대통령을 뽑잖아요. 의원도 예. 뽑고 어떻든 뭐 이런저런 제약 조건은 있습니다만 그러다 보니까 이란 내부적으로 봤을 때 이 핵이라는 이 친구를 어떻게 다뤄야 될 것인가에 예. 대한 입장이 내부적인 갈등이 항상 있어요. 이란 내부에서도 내부에서도. 아. 그러니까 북한식으로 이제 지도자가 결정했으니까 예. 무조건 고 이런 거 아니다. 정말 우리가 풀 뜯어 먹고서라도 무조건 가겠다라고 하는 일사불란함이라기보다는 어떻든 말씀하신 대로 이걸 레버리지로 해서 협상으로 쓰자. 예. 아니면 이거를 정말 만들어 가지고 우리를 건드리지 못하게 하자. 음. 아니면 그냥 다 포기하고 빨리 우리가 모든 거를 정리하자라는 다양한 이제 이 세력들이 존재를 하고 있는 거죠. 예. 그러니까 어쩔 때는 가속도가 붙다가 어떨 때는 좀 느려졌다가 어떨 때는 또 중단을 했다가 다시 또 빨라졌다가 협상장에서 거의 95% 타결이 됐다라고 이야기하다가 또 파토가 나고 예. 하는 일들이 이제 벌어졌던 거죠. 그러니까 우리 입장에서 봤을 때는 북한을 염두에 두고 이란을 보면 되게 갈팡질팡한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그 이유는 이란 내부에서도 어떻게 보면은 다양한 세력들이 있고 여기에 따른 이제 그때마다 의사 결정이 이제 앞으로 갔다가 뒤로 갔다가 이제 했던 거죠. 어쨌든 중요한 점은 이스라엘이 이제 미끼를 던져서 링으로 끌어들이려고 그랬는데 안 올라온다. 예. 라는 것들을 이제 알게 되는 거죠. 이스라엘 입장에. 그러려면은 이제 이스라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더 건드려야지. 더 건드려야 되죠. 더 건드리려고 그러면 주변에 어떻게 보면은 프록시라고 하는 이란의 지원을 받는 세력들을 일단 싸그리 다 정리를 하고 그러면은 결국은 이제 대장이 나올 거 아니냐라고 생각을 해서 작년 이제 어느 시기부터는 이제 헤즈볼라와의 전투를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이스라엘이 강도 높게 진행을 합니다. 뭐 잘 아시는 것처럼 이스라엘 북쪽에는 레바논이 있고 레바논 남부 지역은 헤즈볼라의 본거지예요. 뭐 제가 여러 번 지구본 연구소에서 말씀드렸지만 헤즈볼라는 대한민국 분들이 이해하시기가 되게 좀 어렵습니다. 무슨 정당이라면서요? 예, 국회의원들을 투표로 뽑힌 국회의원들을 이제 레바논 의회에 보내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 한 3당 정도 위치가 돼요. 그러니까 우리로 따지면 정당인데 예. 정당이 자체적인 군사 조직도 가지고 있고 진짜 자체적인 이제 은행도 가지고 있고 학교도 운영하고 있고 보험회사도 가지고 있고 예, 상조회사도 데리고 있고 자치 지역 같은 거예요. 완전히 약간. 그러니까 좋게 넓게 보면은 이제 이슬람이 말하는 여러 가지 공동체를 예. 후원해주는 그런 걸 잘 오거나이즈하는 조직인데 그거를 지키기 위한 이제 뭐 군사 조직도 운영하고 있어라고 이제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만 원래 시작은 사실은 이제 군사 이제 자폭 테러
이렇게 시작을 했던 거죠. 그러니까 어쨌든 이제 이 이스라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저 남서쪽 끝에 있는 가자 지구에서 싸워야 되는데 예. 헤즈볼라가 이제 이 가자 지구를 지원한다는 명목으로 이스라엘 북부에 계속 로켓탄 박격포 이런 거를 쏩니다. 그러다 보니까 당시에 이제 꽤 많은 한 10만 명 이상의 이스라엘 이제 국민들이 도저히 못 견딘다라고 하고 집을 떠나서 이제 피난 생활을 하기 시작을 한 거죠. 예. 그러니까 이제 이스라엘 정치권 입장에서 봤을 때는 저 북쪽을 빨리 안정화시키지 않으면 이 전쟁을 더 이상 어떻게 할 수가 없다라는 네.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레바논에 대해서 그 전까지는 이 레바논이 쏘면은 가서 한 방 두들기고 잠시 조용했다가 또 쏘면 또 두들기고 했는데 이제 갑자기 이제 헤즈볼라에 대해서 이 이스라엘의 압박 수위가 확 올라가기 시작을 합니다. 뭐 그러면서 이제 공습을 이제 본격적으로 하는 거죠. 그러니까 야. 베이루트 지역에 있는 이제 헤즈볼라 거점들에 대해서 뭐 여러 가지 이제 타격들을 하기 시작을 하는 거고 이에 대해서 이제 헤즈볼라는 총력 대응을 이제 선언을 합니다. 예.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제 우리가 그 당시에 판단했을 때 보면은 야 이렇게 되면은 이스라엘은 가자 지구에서도 아직 하마스랑 싸워야 되고 저 북쪽에 헤즈볼라랑도 싸워야 되는데 예. 헤즈볼라는 군사력도 만만치 않고 여러 가지 실전 경험도 많고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과연 양면 전쟁을 잘 수행할 수 있을까? 맞아요. 그런 네, 얘기 라는 나왔어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예. 그러니까 어떻든 그러려면 가자 지구를 빨리 정리하고 헤즈볼라랑 싸우든지 뭔가 한쪽에 집중해야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을 이제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상당히 좀 무모한 식으로 지금 전선을 벌린다라는 비판을 많이 받았는데 이제 이 와중에 이제 7월달에 또 하나의 이벤트가 발생을 합니다. 예. 당시에 이제 그 6월달인가요? 7월 초인가요? 작년에 이제 이란의 대통령이 헬기 사고로 사망하는 일이 벌어집니다. 네, 맞아요. 예, 북부 지역에 갔다가 이제 추락을 해가지고 사망을 하는 일이 벌어지면서 이란 대통령이 타고 다니는 헬기가 1970년대 만든 헬기를 아직까지 타고 다녀? 막 이런 이제 제재에 따른 효과, 뭐 이런 거를 우리가 이야기했던 기억들이 나는 거죠. 네. 당시에 이제 그러면 다 장례식을 해야 되니까 각지에서 친이란 계열 정치인들이 다 몰립니다. 그때 예. 이제 하마스의 이제 정치 이제 지도를 하는 이제 정치 쪽의 정무 담당자인 하니에가 이제 테헤란을 방문을 하죠. 그러니까 높은 사람이 오니까 당연히 여기 같은 이제 영빈관에다가 이제 비밀리에 자리를 잡아주죠. 예. 그런데 하니에가 잠자리에 들자 이스라엘이 이 지역에다가 이제 자기들이 자랑하는 스파이크 대전차 미사일을 발사를 합니다. 와. 그래서 처음에는 공군기가 와서 미사일을 날렸나 싶은데 보면은 딱 정말 방만 날렸어요. 예, 진짜 정확하게 저- 대전차 미사일로 그 침실만 겨냥해서 타격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모사드가 이제 정확하게 실시간으로 정보를 알고 언제 들어왔는지 어떤 방인지 어느 방인지 그래서 이걸 때렸을 때 주변에 불필요한 사람들까지 피해를 주는지 안 주는지를 정확하게 본 다음에 날려버린 거죠. 아, 진짜 무서워요 저런 거 보면.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된 거예요? 이란 입장에서 봤을 때는 손님이에요. 그렇습니다. 손님이 왔는데 손님이 비명 행사를 한 거죠. 그러면 당연히 체면이 깎였으니까 예. 여기에 대해서 이제 보복을 어쩔 수 없이 또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입장에서 봤을 때는 두 번째로 이제 이란의 이제 멱살을 잡고 너 이래도 안 올라와? 또 싸움을 건 거네요. 또 싸움을 걸었죠. 그런데 이제 그 당시에도 이제 미사일을 쐈지만 당연히 약속대로 또 약속대로 어느 정도 이제 했고 이번에는 이스라엘이 그 당시에는 조금 보복 수위를 높였습니다. 미사일을 그냥 맞고 있는 것만 아니고 예. F-35를 동원해 가지고 이란의 방공망 몇 개를 이제 날려버립니다. 그러면서 이러면은 이제 이란이 더 세게 나오겠지라고 예. 했는데 이란이 꾹 참습니다. 네. 두 번 참은 거예요. 아, 진짜 이란 잘 참네. 잘 참습니다, 정말. 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당시에 바이든 대통령이 이란이 합리적인 판단을 해줘서 대단히 고맙다라는 이야기까지 할 정도로 어떻게 보면 링 위에 절대 안 끌려가려고 이란이 노력을 했던 거죠. 예. 그런데 이제 이렇게 되다 보니까 이스라엘이 준비해 놓은 카드를 꺼냅니다. 작년 9월 17일이죠. 삐삐 전쟁. 야, 피 터진 거. 삐삐터지 저 진짜 네. 인상적이었는데 이란이 너무 잘 참으니까 더 강경한 책을 쓴 거네요. 그렇죠. 그러면 이란이 이제 뭐라고 생각하냐면 이스라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좋아. 너가 그렇게 참으면 그러면 너희들 똘마니 프록시들을 우리가 다 날려버려도 니들 안 움직이겠구나 라고 판단을 한 거죠. 그러니까 졸개들을 쳤는데 졸개들을 칠 때 저쪽에서 대장이 와서 뒤통수를 치면 아프잖아요. 예. 타격인데 지금 두 번 참는 걸 보니까 프록시들을 날려도 괜찮겠네. 괜찮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이 삐삐에다가 장착했던 폭탄을 일거에
터뜨립니다. 야. 어떻게 보면 이거는 정말 무시무시한 공작이에요. 왜냐하면은 이제 이 모사드가 삐삐 위장업체를 이제 만든 거는 2022년쯤 됩니다. 예. 그런데 모사드가 실제로 삐삐를 지급한 거는 2024년 1월 달이에요. 예. 1월 2월 달이에요. 예.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이제 헤즈볼라의 여러 주요 통신망들을 해킹하고 모두가 도청한다라는 소식이 계속 나왔어요. 2022년, 23년부터. 네. 그러니까 24년에 이제 헤즈볼라 수뇌부가 스마트폰 사용 금지를 야 삐삐로 바꿔. 그렇죠. 삐삐와 유선 전화로 바꿔. 그러면은 이게 훨씬 안전할 거야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사실 맞죠. 예. 왜냐하면은 이제 그 유선 전화를 해킹하려면 할 수는 있지만 예. 수많은 회선들을 일일이 다 해야 되니까 만만치 않은 문제고 삐삐 같은 경우는 너무나 단순하기 때문에 해킹할 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신뢰성이 높다라고 했는데 여기다가 10g짜리 폭약을 집어넣는 거죠. 이스라엘 지금 생각해 보니까 도청한다는 것도 이스라엘에서 흘린 걸 수도 그렇죠. 있겠네요. 일부러 흘린 거예요. 그래서 어. 삐삐를 하도록 이제 유도하고. 몰고 갔고 삐삐 공장 미리 만들어 놓은 다음에 미리 이제 그 헤즈볼라에 납품할 수 있도록 준비를 딱 해놓은 위장 업체를 저쪽 어디죠? 헝가리인가 이제 만들어 놓은 거죠. 보면 예. 그리고 대만제 이제 제품을 이리저리 해가지고 이제 들여온 거죠. 와.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치밀하게 평소에 그물을 펼쳐놓고 있다가 딱 걸려들었다라고 했을 때 언제든지 쓸 준비를 이제 해놓은 거죠. 그래서 한꺼번에 호출이 갑니다. 예. 그러니까 당연히 호출이 오니까 보던지 뭐지? 주머니에서 꺼내던지 해야 되는 순간에 폭발하는 거죠. 눈이 멀던지 손가락이 잘리던지 하반신이 마비되던지 이런 일이 3,000명 이상한테 동시에 이제 어떻게 보면은 이제 영화 같은 그런 야. 장면이 이제 벌어진 거죠. 예. 그러고 난 다음에 단순히 이제 이런 전사들을 이제 헤즈볼라 전사들만 날리는 게 아니고 이제 나스랄라 그러니까 헤즈볼라 지도자가 어디 있는지도 이제 찾아냅니다. 원래부터 알고 있었지만 정확하게 위치를 파악을 한 거죠. 예. 저 지하 한 40m 정도 되는 벙커에 있다는 사실을 알고 전투기를 보냅니다. 그리고 이제 거기다가 벙커 버스터를 계속 날리는 거죠. 한 7발 정도를 아마 동시에 연차적 그러니까 계속 순차적으로 예. 그러니까 지금 화면 오른쪽에 보시는 것처럼 저 깊숙한 곳까지 세상에. 날려버린 거죠. 그래서 그냥 완전히 이제 가루로 만들어서 정말 시체도 못 찾게 네. 이제 만들어 버린 거죠. 야, 진짜 이스라엘의 정보 능력은 진짜 무시무시한 것 같네요. 그렇죠. 정보 능력도 무시무시하고 그 다음에 이거를 이제 쓰겠다라고 결단을 내리는 것도 사실은 정말 만만한 일이 아닌 거죠. 그런데 어쨌든간에 이렇게 하면서 그러면 이란하고 나중에 뭔가 붙을 때 손발이 돼줄 자기들을 괴롭힐 세력들을 씨를 말려버립니다. 이미 하마스는 가자 지구에서 이제 질이 멸멸한 상태가 예. 됐어요. 북쪽에 어떻게 헤즈볼라. 보면은 정말 쉽지 않은 세력인 헤즈볼라 같은 경우는 단 하루 만에 거의 뭐 그냥 날려버리는 예. 이런 일을 이제 해버린 거죠. 와. 그러면 이제 이스라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언제든지 음. 이제 이란을 이제 공격하겠다라고 생각해야 되는데 결정적인 장애물이 하나 있죠. 예. 이스라엘에서 이란을 공격하려고 그러면은 중간에 시리아를 이제 거쳐가야 되는데 네. 시리아는 당연히 반 이스라엘 그리고 이제 친 이란이잖아요. 그리고 예. 실제로 이란군이 가서 이제 아사드 대통령을 구해주기도 했었고 예. 헤즈볼라도 가서 구해줬고 그러다 보니까 이스라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저 시리아를 어떻게 해야 되나라는 이제 고민이 있는 거죠. 야, 예. 그리고 시리아는 이제 러시아 지원을 받아서 꽤 괜찮은 방공망을 이제 예. 운영을 하고 있었고 실제로 러시아군이 이제 일부를 운영하고 있기도 했기 때문에 일부 지역은 이스라엘이 계속 때리긴 했습니다만 이스라엘 군 입장에서 봤을 때는 마음 놓고 다니기는 좀 부담스러운 중간에 시리아 땅을 거쳐가야 되니까. 그렇죠. 이스라엘 그런데 입장에서는 불편하겠네. 불편했죠. 그런데 갑자기 작년 12월 달에 호박이 넝풀째 떨어집니다. 네. 시리아의 아사드 정권이 그냥 붕괴를 해버리는 거예요. 갑자기? 갑자기 한 달 만에 붕괴를 해버리는 거죠. 시리아는 지금 여기 이렇게 이제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하고 국경도 접하고 있죠. 그래서 예. 여기가 이제 골란 고원이라고 하는 그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원래 시리아 땅인데 옛날 4차 중동 전쟁 때 이제 이스라엘이 점령해서 지금까지 이제 가지고 있는 그런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여기를 지나서 이렇게 이제 가야 이쪽에 이제 이란이 있는 거죠. 네. 그런데 이제 뭐 잘 아시는 것처럼 이 시리아는 오랜 내전을 거치면서 이렇게 나라가 조각조각 났죠. 붉은색으로 표시한 정부군 지역, 그 다음에 뭐 쿠르드 자치 지역, 그 다음에 뭐 튀르키예가 지원하는 일부 뭐 예. 반군 세력들, 심지어 미군 기지까지 아. 이렇게 이제 복잡하게 있는 이런 지역이었던 거죠. 지중해 변에는 이제 러시아 이제 예. 해군 기지도 있었고. 아.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이제 저 위쪽에서 시리아의 두 번째 대도시인 알레포를
반군들이 공격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더니 한 2-3일 만에 점령을 해버려요.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이게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졌지? 라고 그래서 이러다가 이제 다시 뭐 쫓겨나겠지 라고 생각했는데 오히려 계속 공세를 펼칩니다. 네. 그러니까 알졸란이라는 이름을 쓰던 이제 시리아의 반군 중에 하나가 갑자기 정말 미친 듯이 남쪽으로 공세를 계속 펼치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 지도에서 보시는 것처럼 이 알레포, 하마, 홈즈, 다마스쿠스 이어지는 이 지역을 그냥 순식간에 한 달 만에 무혈 입성. 뭐 그냥 전투를 치러버리고 예. 뭐 그냥 격파하고 막 가버립니다. 어떻게 보면은 뭐 손쓸 쓸 틈도 없이 러시아군이 개입할 틈도 없이 그냥 일사천리로 예. 마구마구 밀어가서 수도까지 점령을 하는데 한 달 정도 걸렸어요. 정말 전격전이죠. 예. 이게 어떻게 가능했냐라는 거에 대해서 사람들이 궁금해했는데 결국은 이제 튀르키예 이제 에르도안 대통령이 지원하고 지시를 한 거죠. 철저하게 정보전.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시리아를 떠받치고 있는 세력은 러시아, 이란, 헤즈볼라 이 세 개였는데 헤즈볼라는 지금 이제 삐삐 폭탄 사건으로 인해서 맛이 갔고 러시아는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에 발목이 잡혀가지고 신속하게 대응이 안 되고 이란은 지금 어떻게 보면은 지금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해 가지고 선뜻 공세로 못 나올 거야라고 에르도안 대통령이 판단을 한 거죠. 사실은 에르도안 대통령이 시리아를 무너뜨린 가장 큰 이유는 뭐냐면은 이 위쪽에 있는 지도에서 보시면은 이 위쪽에 있는 요 노란색으로 표시되는 쿠르드 때문에 그렇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이 쿠르드는 이라크에도 있고 시리아에도 있고 이란에도 있고 여러 지역에 있잖아요. 그런데 자관 에르도안 대통령은 이 쿠르드가 한 세력으로 뭉치는 거를 너무너무 싫어하죠. 그래서 이 아사드 대통령한테 제안을 합니다. 우리가 힘을 합쳐서 이 쿠르드를 날려버리자. 제압을 하자. 그러면은 어쨌든 너희 정부군 장악 지역이 넓어지는 거 아니냐. 그럼 문제가 대부분 해결되지 않냐. 라고 했는데 아사드 대통령이 거부합니다. 나랑 잘 지내기로 했고 난 더 이상 그런 식으로 할 여력도 없고 단호하게 거부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래? 그럼 너까지 날려주지. 라고 에르도안 대통령이 이제 결심을 한 거죠. 그래서 자기 프록시를 활용해가지고 시리아를 한순간에 엎어버리는 일이 이제 벌어지는 거죠. 그러면은 이제 완전 그 친 그렇죠. 튀르키예요 지금. 그렇습니다. 그래가지고 철저하게 이제 튀르키예가 무기도 정보도 모든 훈련도 다 시켰던 이런 친구들이 이제 일거에 엎어버리는 거죠. 그러면서 어떻게 보면은 이 지역에 개입할 수 있는 러시아의 근거지 오랫동안 유지하고 있던 이제 그 해군 기지까지 다 같이 이제 나가버리는 식으로 가버린 거죠. 그러니까 이 중동 지역에서 러시아의 거점을 날려버리는데 성공을 합니다. 그러니까 튀르키예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제 튀르키예, 시리아 이어지는 이 루트를 확보를 해서 지중해까지 자기들이 영향력을 넓혀지는 거죠. 이스라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게 웬 떡이냐 싶은 겁니다. 그래서 당장 이제 골란 고원에서 또 동쪽으로 이제 진격을 해가지고 완충지대를 더 넓히는 작업을 이제 합니다. 그리고 가만 생각해 보니까 이제는 이란을 얼마든지 칠 수 있는 가까워졌으니까 이제 무인지경이 된 거예요. 그리고 이 당시에 이제 몇 개 남아 있던 이제 시리아의 뭐 공군기라든지 그다음에 항공 기지라든지 이스라엘 공군이 나서 가지고 다 정리를 해버립니다. 튀르키예가 이스라엘을 좀 도우려는 의도도 있었을까요? 그것까지는 없었어요. 그것까지는 없었는데 그냥 별개였군요. 별개였습니다. 별개였는데 이게 이제 이스라엘 입장에서 봤을 때는 호박이 넝쿨째 이제 들어온 겁니다. 이란으로 가는 길이 뻥 뚫린 거예요. 언제든지 때릴 수 있다라는 이제 생각을 한 거죠. 이란 입장에서 봤을 때는 완충지대가 사라지는데 사실은 이거를 그냥 내버려둘 생각은 별로 없었죠. 그런데 어쨌든 몇 달은 버티겠지. 그럼 우리가 판단을 해서 뭐 헤즈볼라를 보내든 아니면 우리가 직접 가든 뭐 아니면 이라크에서 내려오라고 하든 뭔가 여러 가지 수를 생각하고 있었는데 그 수를 결정하기 전에 그냥 정광석화처럼 아사드 정권이 무너진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스라엘한테는 운도 따랐다. 라고 이제 볼 수가 있는 거죠. 튀르키예하고 이란하고의 관계는 어땠는데요? 상당히 오묘한 관계죠. 오묘한 관계요? 그러니까 뭐 썩 좋지도 썩 나쁘지도. 기본적으로 이제 시아하고 순니기 때문에 뭐 좋을 수는 없고요. 그리고 이제 너무나 지나치게 한쪽 반미로 훅 가는 거는 또 좀 부담스러워하지만 또 적절하게 또 이란과 손잡는
그런 여러 가지 또 모습을 또 보이기도 했어요. 둘이 만약에 친했으면 이렇게 되면 너무 이란한테 불리한 거 아니야라는 생각을 한 번쯤은 했을 것 같은데 튀르키예 네. 입장에서도. 근데 튀르키예 입장에서 봤을 때는 어쨌든 아사드라는 이 시리아 문제를 자기가 해결함으로써 예. 중동에서 이제 큰 손이 된 거죠. 그리고 결정적으로 이제 그 동안에 거의 한 400만 명 이상의 난민을 받아가지고 예. 여러 가지 이제 어려움이 있었는데 그 문제까지 이제 해결을 한 거죠. 음. 그러니까 사실은 중동에서 이 시리아라는 지역은 교차로 같은 매우 중요한 지역인데 이게 예. 이제 튀르키예 영향권으로 한순간에 들어가 버린 겁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그 이스라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제 이란을 때리면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니까 가자지구 이제 이 정도면은 이제 그만하면 된다라고 생각을 해서 바이든 대통령이 이제 압박을 하는 거에 못 이기는 척하고 이제 가자지구 휴전에 동의를 합니다. 올해 초에. 예. 그럼 가자지구 휴전부터 이미 이제 이란을 칠 준비를 하고 있는 거죠. 하고 있었다고 봐야 그렇죠. 되겠네요. 예. 그래서 이제 그 당시에 벌써 한 4만 명 이상의 민간인들이 5만 명 가까운 민간인들이 희생이 됐기 때문에 국제적인 압력이 너무너무 세졌던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입장에서 봤을 때는 뭔가 이제 좀 추스릴 상황 그리고 어떻든 자기네 이제 육군 이스라엘 방위군 IDF 육군 같은 경우도 너무 지쳐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예. 뭔가 휴전이 이제 필요했던 상황이었던 거죠. 그래서 이제 뭐 가자지구 이제 그 당시 올해 초였죠. 바이든 대통령 마지막 업적이다. 예. 뭐 이제 이런 이야기까지 나올 정도로 이제 했지만 어쨌든 뭐 이스라엘 내부적으로 봤을 때는 인질들 어떻게 할 거냐라는 문제가 계속 남아 있었기 때문에 이제 네타냐후 입장에서 봤을 때는 뭐 일단은 미봉책 정도로 다른 한편으로 보면 이 휴전을 끝까지 계속 끌고 갈 진짜로 지킬 생각이 있었는가라는 뭐 이런 여러 가지 생각도 사실 듭니다만 네. 어떻든 간에 이제 네타냐후 총리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제 전선에 정리를 한 거죠. 헤즈볼라 정리했죠. 네. 그다음에 시리아는 구멍이 뚫렸죠. 네. 그다음에 가자지구 휴전하니까 어떻든 여기 들어가 있는 여러 가지 예비군들이라든지 이런 뺄 수가 세력들 있고. 빼서 휴식 주고 이제 재정비 한 2-3달 정도는 충분히 뭔가를 해볼 시간을 이제 버는 겁니다. 와, 그럼 쭉 1년의 과정이 전부 다 이란을 치기 위한 과정이었는데. 네타냐후 총리는 처음부터 거기까지 가겠다. 근데 왜 그게 안 보였을까요? 그때는 되게 안 네타냐후 보였는데. 네타냐후 총리가 작년 이제 연말쯤에 한 10월 달인가요? 11월 예. 달쯤에 이제 유엔 총회에서 연설을 합니다. 예. 그럴 때 이야기를 합니다. 이 모든 사태의 뒤에는 이란이 있다라는 이야기도 했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은 이제부터 중동의 새로운 질서는 이스라엘이 쓸 것이다라고 여기서 이게 뭔 이제 갑자기 과대망상증이야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미 나름대로는 플랜이 다 서 있었던 거죠. 그러네. 예. 그래서 언제 할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제 트럼프가 지난 5월달에 이제 중동을 이제 방문을 하면서 네. 갑자기 시리아 제재를 이제 일거에 다 해제를 해버립니다. 예. 네. 예. 그러니까 이제 이스라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게 어떻게 된 거지?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때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하고 미국의 갈등설. 예. 그러니까 이제 아까 이제 보여드렸던 저기 그 졸란이라는 가명을 쓰는 이스라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전 ISIS 이제 소속의 테러리스트예요. 예. 지금도 테러리스트라고 봅니다. 수염 길러서 이게 근본주의자다. 네. 그러더라고요. 뭐 그러긴 하는데 자관 이스라엘은 어떻게 테러리스트를 미국이 만나가지고 양보를 해주느냐라고 하지만 어떻든 지금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이런 식으로 이제는 정식으로 이제 알샤라라는 이제 본명을 이제 사용을 하죠. 예. 그때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면담을 하고 그 다음에 공식적으로 모든 제재를 푼다라는 선물을 줍니다. 그러니까 이제 중동의 뭐 사우디나 모든 국가들은 다 박수를 쳐줬죠. 드디어 네. 시리아 문제가 이렇게 풀리고 미국이 이제 여기에 대해서 오케이를 해줬고 네. 이런 식으로 하나씩 풀어가면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당연히 튀르키예도 여기에 대해서 오케이 예. 잘 됐네. 좋아하죠. 근데 이스라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자 그러면은 시리아가 제재가 풀려 그러면은 튀르키예 군이나 다른 군들이 이미 들어와 있는 상태에서 예. 빠르게 시리아가 전력을 회복하고 영공을 다시 통제를 하기 시작하면 예. 지금 잠시 열렸던 이란으로 가는 길이 또 다친다. 다시 막힌다. 이제는 튀르키예가 막을 것이다. 그렇죠. 그러면 어떻든 간에 시리아가 제정신 차리고 뭔가 독자적으로 다시 행동하기 전에 빨리 문제를 해결해야겠다. 그런 게 있었을까요? 그럼요. 이거는 그럼 미국의 전략하고 살짝 중간에 엇박자가 났던 거네요. 물론 이제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이 당시에 이제 이란하고 이제 미국이 이제 핵 협상을 진행을 하고 있었죠. 예. 그러니까 이제 그 네타냐후 총리는 2월 달인가요? 이제 백악관을 방문했을 때 그 당시에 우리가 이란을 때리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네. 이제 우리가 핵 협상할 텐데라고 하니까 그럼 협상 때까지는 우리 기다리겠습니다. 예. 라고 이미 이야기를 해놓은 상태예요. 그러니까 어떻든
트럼프 대통령은 그런 거는 원치 않았고 나는 시리아에서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당시에 중동 방문해서 2조 달러짜리 거래도 하고 예. 그 다음에 이제 AI와 관련돼서 여러 가지 모두 하고. 모두 하고 예. 판을 깨는 걸 원치 않았던 거죠. 트럼프는. 네. 그런데 이란이 그 트럼프의 속도 모르고 계속 이제 강경 노선을 걷다 보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트루스 소셜에 날렸죠. 남은 시간이 별로 없다. 뭔가 이제 쫓기는 듯한 느낌의 메시지를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날렸던 거죠, 보면. 예.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은 이게 이제 60일이라는 시간을 정해놨는데 60일이라는 시간이 지나면 이스라엘이 공격할 텐데 아, 그때까지는 내가 하지 말라고는 했는데. 네, 하지 말라고는 했는데, 그리고 이제 뭐 CIA나 이런 쪽에서 정말 때릴 것 같습니다라는 예. 보고가 이제 5월 달부터 올라옵니다.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전화해서 하지 말라고 해야 되느냐, 그냥 가만히 있을 거냐. 네. 그런데 어차피 이란이 말을 안 듣는데, 그러면 놔두면 쟤네들이 핵무기를 가질 텐데, 그러면 결국은 뭔가 저거에 대해서 제거를 하는 물리력을 행사할 텐데 미국이 직접 나서는 것보다는 이스라엘이 나서는 게 낫지 않을까? 하지만 그게 정말일까? 라는 이제 갈팡질팡하던 게 트럼프의 이제 생각이었던 거죠. 예. 그러다가 이제 결국은 이제 결렬이 이제 되고 예. 그 다음에 이스라엘 내부적으로 네타냐후 총리 불신임 투표에서 부결이 되고 그것도 결정적이었던 것 네. 같아요. 그러니까 네타냐후 총리 입장에서 봤을 때는 한 번 더 불신임 이제 투표가 되면 나 이제 내려갈지도 몰라. 예. 그러면 이제 정말 이 카드를 꺼내야겠다라고 생각을 했던 거죠. 음. 그래서 6월 13일 날에 이스라엘을 기습적으로 이제 공격을 이제 이란을 이제 공격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잘 아시는 것처럼 뭐 12일 전쟁이라고 트럼프가 이제 붙였는데 네. 뭐 그 경과는 이제 잘 아시는 거죠. 예. 그래서 핵시설들을 공격하고 날리고 그 다음에 이제 그 15명의 그 수뇌부 16명의 수뇌부 중에서 15명을 그냥 순식간에 예. 다 몰살을 시키죠. 네. 그래서 공군 같은 경우에 보면은 이스라엘 공군기들이 일부러 위협적인 활동을 해서 지휘관들을 회의실로 모아놓은 다음에 한 방 때려가지고 다 날려버리고 와. 참모총장이라든지 공화국 수비대 사령관 같은 경우는 침실에다가 대전차 미사일을 날려가지고 날려버리고. 진짜 이스라엘은 정말 무서운 나라. 그렇죠. 그러니까 일거의 스위치를 누르면서 한꺼번에 간 거죠. 그러니까 이란이 어떻게 대응할지 정말 판단을 못하도록 이제 휘몰아치면서 이제 승기를 이제 잡아갔다라고 보시면 됩니다만 이란 같은 경우도 이제 어떻든 간에 여기에서 그래도 생각보다는 빠르게 예. 이제 미사일을 발사를 하면서 이제 그 보복에 나서기 시작을 했고 잘 아시는 것처럼 뭐 이런 이제 방공전들이 이제 예. 벌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뭐 텔아비브라든지 하이파라든지 이런 지역에 꽤 큰 타격을 입습니다. 사실은 이스라엘도 전쟁을 더 지속하기가 지금 힘든 상황인 게 하이파가 이제 우리로 따지면 부산 같은 항구거든요. 예. 네. 여기에 있는 정유 시설이 큰 타격을 입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휘발유, 뭐 정유, 그것도 뭐 없고. 디젤 이런 거 같은 경우 생산하기가 이제 힘든. 그리고 이제 하이파 항구 자체가 이제 봉쇄됐기 때문에 예. 해외에서 물자 들어오는 것들이 상당 부분 이제 큰 타격을 이제 입은 상태였던 거죠. 그러니까 어쨌든 이란도 우리 생각보다는 만만치 않게 이제 보복을 이제 했고 자기들의 시나리오에 따라서 이제 움직였던 거죠. 그런데 이제 힘 대 힘으로 이제 붙다 보니까 결국 중요한 것은 그 포르도에 예. 있는 저 핵시설들을 어떻게 날려버릴 것이냐. 요 카드 하나가 남은 거죠. 그러니까 처음서부터 이스라엘은 결국은 이 포르도를 날려야 되는데 이거는 우리 실력으로는 안 돼. 라는 것들을 알았고 미국을 끌어들여야 돼. 그렇죠. 어떻게 보면 미국을 끌어들이기 위한 카드로서 이 포르도라는 것을 계속 이제 염두에 뒀던 거죠. 실제로 미국도 이 포르도 핵시설들은 잘 알고 있었죠. 예. 그러니까 이거를 날리기 위해서는 두 가지 방법밖에 없다. 하나는 어마어마하게 큰 벙커 버스터. 그러니까 그 이번에 사용했던 GBU 57 같은 이런 거 아니면 정밀하게 이제 그 날려버릴 수 있는 그 폭발력을 조절할 수 있는 이제 핵폭탄, 예. 핵탄두. 그래서 B6112라는 이제 핵탄두를 만들었는데 딱 포르도에 쓰려고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러면 터지면 이거는 다이얼을 조정할 수 있어요. 폭발력을 막 키우면 제일 키우면은 히로시마에 떨어졌던 원폭의 한 10배 이상. 예. 다이얼을 확 줄이면 TNT 한 300kg 정도밖에 안 돼요. 그렇게 조절도 조절도 안 가능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처음에 세팅을 맞출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러면 재래식이랑 조합을 시킨다. 이를테면 벙커버스터를 6발 정도 떨군 다음에 마지막 마무리를 예로 한다. 핵풍단을 한다. 그러면은 뭐 한 500킬로톤 정도 0.5 정도로 이제 낮출 수 있는 거죠. 이런 식으로 이제 다이얼을 조절할 수 있는 게 있었는데 어쨌든 이스라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 GBU 화면에 보이는 이 GBU 57을 좀 빌려달라. 예. 그런데 미국은 뻔히 아는 거죠. 너 이거 빌려줘봐야 투하도 못 하잖아. 왜냐면 하나에 13톤이기 때문에 네. F-15에 탑재가 안 돼요.
그러면 너무 이제 무겁군요. 너무 무거운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제 이스라엘 입장에서 봤을 때는 빌려만 주시면 우리 수송기를 가져가서라도 투하시키겠습니다. 하지만 그거는 안 된다는 건 미국이 아는 거죠. 네. 그러니까 즉 마지막 마무리는 미국이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런데 그게 이제 먹혀든 게 뭐냐?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러한 전쟁 상황에서 그 이전에 여러 가지 관세 전쟁을 벌이면서 말을 많이 바꿨잖아요. 예. 그러다가 무슨 이야기를 들었죠? 치킨이라고 했죠. 치킨. 타코. 어. 네. 타코라는 근데 이제 그때 막 그 치킨 분장한 그런 영상들 많이 나왔고 돌아다녔어요. 그다음에 뭐 말만 이제 그렇지 타코 넌 쌓아놓고 겁쟁이야. 있는 영상도 이제 많이 네. 있었고 어. 그러니까 트럼프 입장에서 봤을 때는 내가 뭔가 강력한 힘을 보유하고 결단력의 소지자라는 것을 보여줘야 되는 상황이 내몰린 거예요. 네타냐후가 그거 막 보내줬을 것 같아. 너 네타냐- 치킨 사진 너 이런 거 그렇죠. 놔둘 거니. 그러니까 네타냐후는 이제 끊임없이 계속 하는 거죠. 이미 어. 레드 카펫이 쫙 깔렸습니다. 예. 악당을 쓰러뜨리는 마지막 한 방만 날려주시면 이거 다 어. 끝납니다. 어. 마무리는 저희가 하겠습니다. 어.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 봤을 때도 이스라엘이 생각보다 너무 길을 확 닦아놓은 거죠. 예. 그러니까 정말 원포인트로 끝낼 수 있을 것 같은데 아. 라고 이제 생각들을 하면서 이제 명령을 내려서 결국은 이제 GBU 57을 동원해가지고 폭격을 이제 한 거죠. 그래서 지난 22일 날 3일 전이죠. 그래서 가서 이제 갑자기 트루스 소셜에 날렸죠. 갔고 잘 투하했고 모든 미션을 마무리했다. 그래서 이제 36시간의 이제 공중급유를 받아가면서 예. 이제 작전을 마무리하고 이제 온 거죠. 와, 그럼 완전 밥상 차린 건 완전 이스라엘이고. 그렇죠. 이스라엘이 다 밥상을 차리고 미국이 와서 마무리만 딱 하고 예. 어. 점만 찍어 점만 딱 그렇죠. 찍고. 어. 활용 점정 딱 하고 이제 가시면 됩니다. 트럼프가 오케이. 그러니까 트럼프는 더 이상 할 생각도 없었고, 처음부터 그랬을 거다. 네, 그랬던 거죠. 그래서 이제 결국 나중에 이제 위성 사진을 보니까 요런 예. 지역에 이제 두 곳에 나눠 가지고 12발의 이제 GBU 57이 떨어졌다라는 정도의 결과는 나오고 보니까 한쪽은 폭 15m의 구멍 3개, 예. 다른 쪽은 폭 9m의 구멍 3개. 어. 그러니까 구멍 6개가 뚫리고 거기에 다시 한 발씩 더 넣었다. 더 집어넣은 셈인 거죠. 그러니까 이 정도면은 파괴가 되지 않았을까라고 이제 다들 생각을 했는데 했는데 이제 문제는 뭐냐? 음. 그 전날에 찍힌 전전날인가에 찍힌 이 사진이 문제가 됐죠. 예. 네. 예. 지금 대형 트럭들이 줄지어서 여기를 들어가려는 사진이잖아요. 예. 네. 그러니까 한 대당 한 20톤 정도는 실을 수 있는 트럭입니다. 대형 트럭이에요. 그러면은 농축 우라늄 400kg 정도는 가뿐히 싣고 그 다음에 아까 보여드렸던 원심 분리기 IR6라는 이게 하나당 한 70kg 정도 됩니다. 그러면 예. 이제 포장까지 합하면 한 100kg 정도 돼요. 그러면은 이게 이제 한 1,700개 정도 있으니까 한 170톤 정도 되는데 이 트럭들 다 합하면 한 300톤 정도 실어 나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얼마나 실어 날는지 모르겠어요. 솔직히 예. 로 급박한 상황에서 그걸 다 실어 날랐으면 불가능할 것 같고 그런데 이제 세트 하나 350개 세트 하나라도 이제 가져 나갔다라고 그러면은 농축 시설을 이제 운영할 수 있는 뭔가를 가져 나간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실제로 걔는 지금 어딘지 모르는 거죠.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일단은 420kg을 가져 나간 건 맞는 것 같아요. 예. 60% 농축해 놓은 거. 그러니까 이거를 90%까지 농축을 하면 이제 250kg으로 줄어듭니다. 음. 그런데 이제 우라늄 235를 농축을 해서 90% 농축을 하면 25kg만 있으면 핵탄두 하나가 나와요. 예. 네. 그러면은 250kg면 10개 10개네. 10개 되는 거예요. 핵탄두 10개. 예. 그러면은 이제 정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IR6 그 와. 고속 그 원심 분리기 한 세트 예. 350개를 가져갔다. 어제 숨겨놨다. 그러면 이 한 세트를 가지고 풀 가동을 시키면은 한 2달 정도면 넉넉 잡고 농축이 가능한 거예요. 만약에 5세트를 다 갖고 나왔다. 그러면은 정말 급하게 돌리면 1주면 오, 농축시킬 수 진짜 있어요. 무섭다. 예. 그러니까 보수적으로 보면 5개 세트 다 갖고 나왔다 그러면 2주면 핵무기 하나 정도는 충분히 만들 수 있는 거 아니야? 네. 물론 이제 여기에는 기폭 장치라든지 나머지는 이미 다 만들어놨다는 전제 조건이 있어야 되는 거지만 예. 어쨌든 이렇게 되면서 야 그러면 트럼프 대통령 말대로 이게 정말 한 방에 다 끝난 거 맞죠? 예. 라는 의문이 제기되는 거죠. 그렇죠. 네. 그러면서 이제 음모론이 막 나옵니다. 이것도 짜고 친 거 아니야? 이거 WWE 아니야? 싹 빈집 만들어 놓고 이란한테 슬쩍 알려주고. 그렇죠. 슬쩍 알려주고. 알려주고 쳤다. 치고 이라는 이제 미래 다 빼놓고 예. 아이고 죽겠다 아픈 소리 하고 알려줬을까? 진짜 모르겠네. 그러고 난 다음에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갑자기 이제 예. 어제
휴전 이제 선언. 휴전을 선언한 거죠. 그래서 콘텐츠 하시는 분들은 다 난리가 났죠. 이제. 나 진짜 종 잡을 수가 없더라고요, 저거는. 그 전에도 이제 이 이란이 보복을 한다고 정확하게 자기가 얻어맞은 만큼 예. 14발의 이제 미사일로 바로 코앞에 있는 카타르에 있는 미 공군기지를 쐈죠. 쐈습니다만 네. 트럼프 대통령이 다 공개를 했죠. 네. 미리 알려줘서 고맙고 그래서 아무도 다치지 않고 아무것도 피해도 없었어. 완전 저거야말로 약속 대련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거죠. 이제 어전 방공 훈련을 한 거죠. 트럼프 대통령이 실시간으로 지켜보는 화에서 저쪽이 쏘고 우린 맞고. 원래 한국에 있던 사드 포대가 여기로 갔거든요. 예. 그 포대가 요격한 거예요. 아, 그래요. 예, 예. 그러니까 실전 훈련을 한번 딱 치르고 예. 오케이 휴전 어. 이제 선언을 한 거죠.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다들 이제 말 들어라 라고 하면서 강제 휴전이라고 하는 말이 상황이 이제 종결이 된 거죠. 야. 결국 이렇게 되면 이제 스토리를 보면 지난 1년 6개월 동안에 이스라엘이 여러 가지 준비를 해왔고 어떻게 보면 일관되게 이란을 때리면서 엄청나게 일관돼. 예타냐후 총리가 들어보니까. 어떻게 보면은 위기를 기회로 삼겠다라는 네. 생각을 이제 했던 거죠. 어떻게 보면 네타냐후 각본 주연. 어떻게 보면은 1941년에 루즈벨트 대통령을 잘 분석했다라는 생각도 좀 들어요. 왜요? 루즈벨트 대통령이 1941년에 이제 그 진주만 기습 때문에 예. 이제 참전을 선언을 하고 이제 2차 세계전에 본격적으로 이제 갔잖아요. 예. 그 전까지는 갈까 말까를 되게 망설였어요. 사실 생각해 보세요. 어마어마한 피해를 입었어요. 기습 공격을 당했어요. 그렇죠. 그러면은 거기에 대한 책임론이 당연히 불거질 수밖에 없어요. 기습을 예. 당했든 어떻든 간에. 네. 그런데 루즈벨트 대통령은 거기서 엄청난 정치력을 발휘를 합니다. 어떻게 보면은 이것은 선전포고도 없이 때린 저 예. 야비한 잽들이 날린 거다. 우리는 여기에 대해서 100배로 갚아줘야 된다. 라는 이야기를 한 거죠. 단 한 번도 우리 본토가 두들겨 맞은 적이 없었는데 예. 본토를 때렸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철저하게 하와이 진주만만 이야기해요. 자기들 식민지였던 저쪽 그 필리핀 이야기는 싹 빼놓습니다. 예. 왜? 식민지 전쟁, 식민지를 뺏겼다는 것으로 가면 갑자기 미국이 제국주의 전쟁을 하는 것처럼 돼버리잖아요. 그거는 일체 숨겨버려요. 그러고 난 다음에 진주만만 가지고 복수를 하겠다라고 하면서 갑자기 이제 뭔가 이제 지도자 위치를 확 굳혔잖아요. 예. 그러니까 네타냐후 입장에서 봤을 때도 어떻게 보면은 책임을 져야 되는 상황에서 오히려 더 강한 대응. 그렇죠. 대응해서 가려면 결국 이란을 때려야 돼. 이란을 때리려면은 뭘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했는데 여러 가지 자기들이 만들어 놓은 시나리오 플러스 운빨까지 따르면서 여기까지 왔죠. 예. 그래서 이제 네타냐후 총리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제 정말 마음껏 이제 파운딩 후드를 패서 끝장을 내려고 했는데 갑자기 트럼프 대통령이 휴전. 그만 동작 그만 이런 상황을 한 거죠. 이제 보면은 그러니까 결국 그렇게 생각해 보면 지금까지는 그 이스라엘이 미국을 이용해서 그렇죠. 이란을 공격하려고 하는 이렇게 미국을 이용하는 작전이었는데 네. 맨 마지막에 트럼프가 자기 과실만 먹고 네 이란의 이스라엘의 목적을 이렇게 좀 차단한 그런 그렇습니다. 느낌이네요. 서로 좀 이용해 먹는 느낌. 서로 유용해 먹었죠. 그러니까 아. 이제 트럼프 대통령은 네타냐후 총리를 신뢰하지 않습니다. 둘이 되게 싫었다면서요. 왜냐하면 첫 번째 그 트럼프 대통령은 네타냐후 총리가 원하는 걸 다 해줬어요. 예. 그러니까 미국 대사관을 예루살렘으로 옮기는 정말 이런 결정을 해주면서 네타냐후 예. 총리한테 힘을 탁 실어줬는데 바이든 대통령이 2020년 선거에 승리했잖아요. 예. 승리하자마자 첫 번째로 바이든한테 축하 전화를 한 사람이 네타냐후였어요. 진짜 배신자지. 정말, 트럼프 입장에서는. 그래가지고 뭐 썰에 따르면 네. 내가 정말 갈아서 뭐 이렇게 아주 극단적 표현을 많이 썼다 뭐 할 정도로. 그러니까 어떻든 간에 거리를 두려고 여러 가지로. 그래서 첫 번째 방문할 때도 중동 방문할 때도 사우디, UAE, 카타르만 싹 갔잖아요. 예. 이스라엘 빼고. 예. 그러고 난 다음에 이스라엘이 그거 하면 안 돼요라고 했던 뭐 무기 공급 계약, 그 다음에 사우디와의 원자력 협력 이런 거 다 해줬잖아요. 그 이번에 제일 처음에 이해가 안 갔던 건 이스라엘하고 트럼프하고 그러니까 네타냐하고 트럼프하고 사이가 안 좋은 걸로 우리가 알고 있었는데 이스라엘의 판에 트럼프가 도와주는 게 왜 저러는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용해 먹으려고. 이스라엘은 이걸 통해서 발을 들어놓으면은 계속 예. 그다음에 이거 한 번 네. 더 해주세요. 어. 이거 한 번 더 해주세요. 그렇죠. 해서 어떻게 보면은 정말 무겁고 힘든 짐은 미국한테 떠넘길 생각도 있었는데 예.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너 속은 다 알아. 아. 라고 하면서 원포인트로
와. 딱 해놓고 휴전. 이렇게 생각하니까 트럼프가 더 한수위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트럼프 대통령은 너 속은 내가 다 알지. 와. 라고 하면서 날 끌어들일 생각하지 마. 예.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뭐 미사일이 날라왔다 다시 보복한다 그랬더니 F 사운드까지 예. 써가면서 죽을래? 라고 했던 거죠 이제. 그렇게 생각하면 둘이 여전히 사이는 안 좋은 거예요. 사이는 안 좋죠. 네. 네. 그러니까 서로가 말씀대로 대표님 말씀대로 서로가 한 번씩 한 번씩 속여 먹는. 속여 먹은 척하고 어. 속는 척하고 예 했던 거죠 이제.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 결국은 이제 중동이라는 이 질서가 이스라엘이 자기가 이야기한 것처럼 이스라엘이 신질서로 써내려가는 상황이 됐느냐라고 예. 보면 그렇게 된 거는 아닌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모든 게 애매한 모호한 상태에서 일단 봉합, 동작 그만 네. 상태가 된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지역 패권국이 될 여러 가지 조건들은 가지고 있죠. 좋은 군대, 그다음에 뭐 좋은 높은 교육 수준, 예. 그다음에 해외 어떤 유대인들의 영향력, 그다음에 미국의 지원, 그래서 이런 것들은 다 있습니다만 결국은 어떻게 보면은 패권국이 되기 위해서는 나를 위협할 사람, 예. 나를 건드릴 사람이 나라가 주변에 없어야 되는데 네. 이스라엘은 이번에 그런 조건을 달성하는데 결국은 이제 마지막 문턱에서 막힌 셈인 거죠. 그리고 저 뭐 위쪽에 튀르키예는 당장은 아니지만 결국 계속 있는 거고 사우디라는 세력도 결국 나중에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예. 어떻든 간에 이제 원자력이라는 쪽에 이제 손을 대기 시작을 했고 이란 뭔가 이제 지금 애매한 상태에서 끝난 거죠. 그러니까 야. 미국 같은 나라는 19세기, 20세기 초반에 아메리카 대륙은 우리 거야라고 하는 멀로주의를 통해서 유럽 세력을 배제하고 예. 자기들이 힘을 키우고 그 다음에 그 힘을 가지고 중국, 태평양 이런 데 쏟으면서 강대국이 됐는데 이스라엘 입장에서 봤을 때는 비슷한 길을 가고 싶었는데 그러려면 이번에 확실하게 정리를 했어야 되는데 그것도 좀 약간 찜찜한 상황이 남은 거네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스라엘이 지역 패권을 이제 장악을 하겠다라고 생각하면 지금 저 북쪽에 있는 튀르키예 애매한 상태고 이란 같은 경우에도 보면은 지금 많은 상처를 입고 힘이 쭉 빠졌습니다만 예. 이게 과연 치명상이냐라고 보면은 그건 또 아닌 것 같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입장에서 봤을 때는 내부적으로 지금 화면에 보이시는 것처럼 팔레스타인 문제가 여전히 계속 있어요. 이 문제를 안쪽에 있는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은 상태에서 지금 바깥쪽에서 승부를 걸어가지고 뭔가 판을 뒤엎으려고 했다가 했는데 어. 지금 엉거주춤한 상태에서 동작 그만이 됐단 말이죠. 그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그러면 이 문제도 안 끝났는데 미국하고 이란이 갑자기 타결을 해서 네. 이란의 제재가 확 풀린다. 네. 그럼 이스라엘 입장에서도 이상해지는 거네요. 그렇죠. 이상해질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보면은 이란 입장에서 봤을 때도 이란 입장에서 봤을 때는 계속 그냥 갈 수 있었을까요? 못 가죠. 그러면 이란도 지금 내부적으로 아마 엄청난 갈등을 이제 겪어야 될 겁니다. 예. 그러면은 자기들이 맨날 이야기했던 철통 방어 태세, 뭐 명령만 내리면 이스라엘을 한순간에 지구상에서 지워버릴 수 있다고 했던 그 공언했던 공화국 수비대 그 혁명 사람들은 도대체 뭐 했던 거냐? 예. 책임 소재 따져야 되죠. 그 다음에 방첩 이 모양으로 했던 이란 국민들만 괴롭히고 정작 이스라엘 첩자들은 못 잡아냈던 예. 이 방첩 다 갈아엎어야 되지 않냐? 내부적으로 엄청난 혼란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어쨌든 그 혼란이 결국 혼란으로 끝나면 이스라엘은 손대지 않고 이란이 무너지는 모습을 볼 예. 거입니다. 네. 근데 다른 한편으로 보면은 이란이 그 상황을 수습을 하고 어떻든 간에 개혁을 해내고 그러면서 미국과의 관계 개선이라든지 다른 국가의 관계 개선에 대해서 일정 수준 나간다라고 생각하면 이스라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오히려 상황이 더 안 좋아질 수도 있는 거죠. 아. 어쨌든 이란이라는 나라는 인구 9천만의 나라입니다. 예. 세계에서 한 15번째로 큰 나라고요. 사람들 똑똑합니다. 가지고 있는 것도 많고요. 그렇다면서 예. 과학적 기술도 발달. 세계 3위 석유 매장량을 가지고 있고요. 세계 2위의 가스 매장량. 어마어마하네.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스라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 전쟁을 사실 마무리했던 하는 상황에서 봤을 때 보면은 되게 엉거주춤하게 끝냈다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고요. 다른 한편으로 보면 그렇다고 이스라엘이 아무것도 거둔 게 없느냐? 그렇진 절대 않습니다. 예. 이렇게 이란을 직접적으로 때렸을 때 보면은 이스라엘의 목표는 세 가지였어요. 첫 번째는 이란의 방공망을 완전히 날려버린다. 네. 그래서 언제든지 공격할 수 있다. 다시 공격하겠다라고 했을 때 그거 목표 달성했죠. 그 다음에 지휘 체계를 붕괴시키겠다. 이것도 목표 달성했어요. 예.
그다음에 핵 프로그램을 폐기하겠다. 폐기까지는 아니지만 상당한 큰 타격을 준 것까지는 맞는 것 같아요. 예. 그러면 몇 년간 이제 시간을 더 번 거죠. 이게 1년이 될지 5년이 될지 7년이 될지는 모르겠으나 어떻든 이스라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전쟁을 통해서 단기적인 목표는 다 달성을 했어요. 예. 그런데 사실은 저거는 시간이 지나면 다시 다 복구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항공망은 돈 주고 사오면 돼요. 러시아에서 사오던 뭐 자체 개발을 하던 중국제를 사오던 지휘 체계는 사람 뽑으면 됩니다. 오히려 자리만 차지하고 있던 늘다리들이 다 사라지면서 오히려 젊은 친구들, 똑똑한 친구들이 올라갈 기회가 열렸을 수도 있어요. 그다음에 핵 프로그램은 시간을 두고 어떻게 할지 그렇습니다. 차근차근 하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입장에서 봤을 때는 단기적 목표는 달성했는데 장기적인 전략적 목표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로 지금 어정쩡한 상태다. 그러니까 이란을 공격했을 때는 그러니까 이거는 전쟁이니까 이란을 쓸어버리지 않는 이상 끝나지가 않는 건데. 레짐 체인지까지 예. 사실을 가고 싶어 했던 거죠. 근데 그게 과연 가능했을까? 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제 이스라엘 입장에서 봤을 때는 미국을 이제 이렇게 판단했던 것 같아요.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예. 이제 아마 벌써 이제 이라크 전쟁이 끝난 지 꽤 됐으니까 미국은 중동의 경험을 이제 점점 잃어버렸을 거야. 라는 거죠. 그러니까 어쨌든 레짐 체인지 막 이야기를 하면은 오케이라고 이제 트럼프가 오케이를 하면서 막 달려들어서 이라크 전쟁처럼 한순간에 쓸어버리면 어쨌든 이란이 더 좋은 나라로 바뀔 거야라는 스스로 자기 최면을 걸어가지고 예. 뭔가 더 하겠지라고 생각을 그 안에 했던 막 거죠. 지상군도 들어가고 막 뭐 특수부대라도 보내고 네. 뭔가를 막 작업을 하고 전면지상군까지는 아니더라도 아니더라도 예. 그래서 이스라엘이 판단했을 때는 미국이 과거 이라크전을 치러서 했던 중동이라는 동네에서 얻은 경험을 잊어버리고 있어라고 생각했는데 트럼프 대통령은 알고 있었던 거죠. 그렇게 손을 대봐야 바뀌는 건 없어. 네. 그러니까 차라리 나는 이 정도 하고 이거는 여기서 동결시켜 놓고 빠지고. 사우디, UAE, 카타르 그래서 이런 돈이나 나라랑 같이 벌자. AI 뭐 하고 돈 벌고 이런 거나 계속 할 거야. 네. 라는 거죠, 이제. 야, 진짜 마가네 마가. 예. 남의 그러니까- 전쟁에 우리가 왜 들어가? 그걸 잊지를 않은 것 같아요. 그렇죠. 트럼프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트럼프 대통령이라는 사람이 근본적으로 전쟁을 싫어한다라는 그런 예. 것들은 확실하구나라는 점도 하나 있고요. 다른 한편으로 보면 트럼프 대통령도 생각도 있습니다만 이 참전에 대해서 마가 세력이 어마어마하게 반발을 했어요. 예. 네. 그러니까 트럼프 입장에서 봤을 때는 자기 지지자들이 균열되는 거는 또 못 보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딱 그만두면 어쨌건 내 지지층도 유지하고 더 이상 미국의 힘도 보여주고. 힘도 보여주고 네타냐후 뒤통수도 한번 때리고. 그렇죠. 어. 결국은 이스라엘은 내 맘대로 할 수 있는 거야라는 국제적인 시그널도 주고 이란한테 대해서는 너희들 계속 까불면 우리가 나서서 한 번 더 때릴 수도 있어 네. 라는 것도 보여줬고 네타냐후가 승자인 줄 알았더니 트럼프 대통령이 승자네요. 그러니까 이제부터 어떤 스텝을 이제 가느냐 전제는 성공하는 걸 아, 전제로. 이란이 어떻게 나오느냐. 그러니까 그게 이제 중요하겠죠. 이를테면은 이스라엘이 자기들이 이란 내에 구축해놨던 제2, 제3의 이제 여러 이제 또 스파이망, 예. 첩보망들을 동원해서 이란에 더 큰 혼란을 유발하고 그 안에 분파를 조장을 하면서 갈등, 테러 이런 것들을 할 수도 있죠. 예. 원래 이란이라는 나라도 사실은 페르시아인들은 한 60%가 안 돼요. 그래서 각 국경 지역에는 소수민족들이 많습니다. 이 사람들을 막 부추기는 거는 사실 어렵지 않아요. 예. 그러니까 그렇게 갈 건지, 뭐 여러 가지 이제 시나리오들이 있는 거죠. 예.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일단 전쟁이 정말 끝났다. 지금 이제 폭탄이 왔다 갔다 하고 미사일이 난무하는 상황이 예. 끝났다라고 그러면 이제부터는 이제 이스라엘과 이란 내부의 수싸움이 또 시작되는 거죠. 각각 내부의 숙제가 있잖아요. 네타냐후는 과연 내가 내년 총선 때까지 이 자리를 지키면서 그리고 그 다음 총선을 승리로 이끌 것이냐라는 내부 정치에 무시하고 싶었던 카드를 다시 이제 들여다 봐야 되는 문제가 있고 이란 입장에서 봤을 때는 지금 나이가 너무 많아서 이제 오늘 내일 하고 있는 라흐바르 후계자는 누구로 할 거며 그 다음에 그 후계자는 그러면 앞으로 이제 이란이라는 사회를 어떤 방향으로 끌고 나갈 것이며 라는 두 나라 모두 다 내부의 숙제를 이제 안고 있는 거죠. 우리 입장에서의 베스트 시나리오는 미국하고 이란이 이제 잘 핵합의를 해가지고 뭐 제재도 풀고 이란도 뭐 경제가 좋아지고 우리가 거기서 물건도 팔고 뭐 유가도 안정돼. 그게 이제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좀 그렇습니다만 우리 입장에서는 그게 가장 해피한 시나리오 해피한 시나리오죠.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오늘 또 아침에 날렸지 않습니까? 이제 중국 이제 전쟁 끝났으니까 이란 석유 마음껏 가져가. 저는 그걸 보면서 아니 그러면은 이제 이란 제재 해제하는 거예요? 원래 이제 가져갔습니다만 그거는 예. 이제 그냥 몰래 네. 그냥 눈 가리고 아웅하는 식으로 그래도 조용히 이제 가져갔는데
나 다 알고 있으니까 마음대로 마음 놓고 가져가라는 이야기인 건지 아니면 어떻든 간에 이제 너희들 잘해봐. 내가 그거 가지고 뭐 하진 않을게. 이 제가 시그널인지. 궁금한 건 이란이 어떻게 나올까예요. 그러니까 지금의 상황에서 그러면 진짜로 진지하게 협상을 해서 이란 입장에서 봤을 때는 배신감을 많이 느꼈을 것 같아요. 누구한테요? 러시아, 중국, 그 기타 등등. 예. 네. 그러니까 자기는 러시아한테 그동안 무기도 많이 주고 여러 가지 했는데 그렇지. 아무것도 안 도와줘. 아무것도 안 도와준 거예요. 네. 중국도 자기들한테 후려치고 막 석유값 후려치고 그다음에 뭐 여러 항구나 이런 거 같은 경우도 막 정말 예. 헐값으로 막 장기 임차해가고 음. 했는데 이번에도 아무것도 안 하고 예. 말로만. 그러면 결국 이란 입장에서 봤을 때는 결국 모든 문제는 미국과의 관계를 어떻게 해소할 거냐에 관한 상황이다라고 이제 또 정리를 할 수도 있는 거죠. 예. 그러면 이렇게 된 이상 어. 화끈하게 가자라고 결정을 할 수도 있고 네.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 봤을 때는 비즈니스만 잘 된다 그러면 네. 거기가 이슬람 공화국이든 라흐바라가 있던 뭐 그게 사실 뭐 문제겠습니까? 맞아요. 보면은 어. 예. 또 그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는 거죠. 그럼 거기에 대해서 물론 미국 내에 있는 영향력 있는 유대인들이 가만히 있겠느냐? 예. 그 다음에 뭐 팔레비 전 국왕의 아들이나 이제 이란 망명 세력들이 또 그 꼴을 보고 있겠느냐? 예. 여러 가지 시나리오가 있습니다만 사실 뭐 우리가 생각했던 대로 된 게 지금 트럼프 대통령 취임 5달 이후에 뭐가 있습니까? 진짜 예상이 안 돼. 무엇을 상상하던 그 이상을 지금 보잖아요. 네. 와, 진짜 대단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지금은 상상력의 시간입니다. 그러니까 이 방송을 보시는 여러분들께서도 예. 상상력을 한번 막 발휘해 보시고 그런 이야기를 한번 쌓아 올렸다가 상황이 나타나면 치워 다시 예. 또 한번 해보고 지금은 누구도 이 상황을 논리적으로 분석해서 그 다음은 이걸 거야라고 말하는 게 무의미한 시절이 됐어요. 그러니까 무슨 일이 있어도 놀랄 필요 없고 거기에 대해서 빠르게 대응하고 적응하는 게 제일 최선이다 정도로 이제 마무리 지어야겠습니다.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미국하고 이란이 핵 합의를 잘하면 되게 이상한 상황이 될 것 같은데. 그렇죠. 지금 좀 하지 말라고 할 수도 없고. 근데 잘 가만 됐다고 할 생각해 보면 수도 없고. 1979년에 중동에서 누가 가장 미국의 강력한 우방입니까? 그러면 당연히 이란이었어요. 옛날에 1979년까지는 미니스커트 입고 다니고 막 그랬다고. 아니 뭐 거의 뭐 미국이 파는 뭐 정말 만약에 팔레비 국왕이 몇 년 더 이제 있다가 만약에 예. 물러났으면은 톰캣 F14 한 200대, 그다음에 뭐 F15 한 100여 대, 뭐 F16 한 300대. 정말 어마어마한 군사력을 미국 정말 갖출 나라가 이란이었던 거죠. 네. 근데 한순간에 바뀌었어요. 그렇죠. 그러면 1979년에 정말 혁명 누구도 이후에. 생각하지 못한 한순간에 바뀌었는데 예. 그러면 다시 시간이 지나서 한순간에 또 왜 못 못 바뀔까? 바뀌겠냐. 네. 그럴 수도 있는 거죠. 알겠습니다. 야, 이걸 진짜 되짚어보는 게 되게 중요하네요. 보니까 대충 다 하나하나는 알고 있었던 사건인데 네. 또 이렇게 쭉 들으니까 쭉 들으니까 어떻게 보면 어, 일련의 이게- 흐름들이 보이고 그 그렇습니다. 속에서 우왕좌왕하는 것 같았지만 나름대로 스텝을 밟아갔고 우연이라는 요소도 좀 있었고. 예. 야, 복귀가 진짜 중요하네. 네타냐후가 한 90%는 잘한 것 같은데 막판에 살짝 삐끗한. 95%까지 갔죠. 어.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정말 분하고 아. 답답하고 어. 뭔가 고지가 고지가 누워있는데. 코앞인데 어. 예, 저는 이제 그런 기분일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보면. 나 무리수를 둘까봐 또 걱정이네. 그렇죠. 그럴 수도 있어요. 예. 그러니까 미국 입장에서 봤을 때도 정말 이스라엘이 말을 안 들으면 어떡하지? 라는 또 고민을 또 할 수 있는 거죠. 알겠습니다. 이야, 너무 재밌었네요. 역시 뭐 최준영 박사님 뭐 그래서 복습을 하면 역시 뭔가 좀 보인다. 삐삐 폭발 이런 건 막 기억이 하나하나 장면은 기억이 나는데 그걸 엮어 큰 그림이 듣으시면 쫙 있어. 큰 그림이. 박사님 말씀 들으니까 좀 그리고 이스라엘은 진짜 무서운 나라다. 배워야 될 건 그런 거죠. 결단력. 음. 어떻게 보면은 단호하잖아요. 예전에 이렇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예전에 중동 뭐 일주일 전쟁 그거 할 때 그렇게 일주일 만에 끝낸 게 그때는 휴대폰이 잘 없을 때니까 항상 아침 7시 45분에 공습을 했대. 7시 45분 공습한 이유는 8시까지 군인들이 출근해야 되는데 집에서 예를 들면 7시 반쯤 나와서 그 차 안이어서 도착도 안 하고 집에도 없는 그 통신이 두절된 상황이어서 그때를 노려서 공격했다. 뭐 그런 얘기도 있더군요. 그래서 7시 45분. 어쨌든 이번을 통해서 이스라엘은 나라가 가지고 있는 정보망, 첩보망,
이런 건 정말 무섭고 그다음에 그것을 활용하는 정치인들 예. 좋든 나쁘든 좋게 평가든 나쁘게 평가하든 그 단호함 네. 그리고 어제까지는 막 싸우지만 어떻든 상황이 터지면 일사불란하게 서로가 또 손을 잡는 정치권의 모습은 부러웠어요. 그러게요. 네, 알겠습니다. 야, 하여튼 지금 상황을 이해하는데 매우 도움이 됐던 것 같고 네. 조금 앞으로 몇 가지 포인트가 남은 것 같네요. 네, 그거는 이제 시간이 또 보여주겠죠. 네, 최준영 전문위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잘 들었습니다.